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4장까지, 그죠? 2, 3, 4장에 걸쳐가지고, 서블릿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 서블릿은 제가 초창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VC 패턴에서 컨트롤러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웹을 구성할 때 컨트롤러로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바 코드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장부터 JSP도 한 3장, 4장에 걸쳐가지고 쭉 좀 봐야 되는데요. 이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얘도 서버에서 움직이는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스크립트 관련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서블릿을 통해서 무엇이든 리퀘스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해줄 때 항상 HTML 파일로 우리가 응답을 해줬죠. 맞습니까? 서블릿이 그랬잖아요. 그죠? 얘도 역시 그러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근데 얘가 서블릿 표준보다는 뒤에 나왔죠. 그죠? 뒤에 나와가지고 얘는 HTML 코드 안에 우리가 여러가지 스크립트릿이라든지 디클러레이션이라든지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HTML 태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자바 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걔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장자가 .jsp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jsp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톰캣한테 넘기게 되면 이제 톰캣 서버에서 JSP 컨테이너가 얘가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로 넘어가면서 얘가 자바 파일로 바뀌어요. 어떻게? 클래스 JSP 명 언더바 여기에 언더바라고 붙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자바로 바뀌고요. 그리고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얘가 다시 클래스로 바뀝니다. 클래스로 바뀌어가지고 이 클래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톰캣 서버가 다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해줄 때 HTML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HTML로 해주다 보니까 이제 출력 스트림을 우리가 직접 쳤잖아요. 지금까지는 서블릿에서.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톰캣 서버가 그 코드를 다 만들어줍니다. 다 만들어주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JSP 코드는 자바 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리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JSP는 추후에 MVC 패턴에서 우리가 HTML 파일하고 동일하게 얘는 뷰 단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뷰 단에서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블릿하고 분리를 해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지금부터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 또 나오니까 반복하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JSP의 이제 등장 배경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네이버 책이라는 네이버의 그러한 한 웹페이지에 그러한 내용을 제가 좀 떠봤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서블릿으로 화면을 구현할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됐더라. 어떤 문제점이냐? 확인을 해보니, 자, 기존 서블릿에서는 자바 코드를 기반으로, 그죠? 문자열을 사용해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구현했죠. 맞잖아요. 그죠? 기존 서블릿에서는 자바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문자열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 ln, 프린트 라이터, 출력 스트림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HTML 코드 적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적고 등등을 해서 화면을 구현했단 말이죠. 응답해 줄 때. 그죠? 그런데 JSP는 이와 반대로 HTML과 CSS가 있는데
HTML은 아시다시피 웹페이지의 뼈대를 만드는 거고,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디자인을 담당하는 애를 우리가 CSS 파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와 반대로 JSP는 HTML과 CSS와 또한 그 동적 파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단의 웹페이지를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JSP 요소들을 사용해서 화면을 구현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린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데 요거는 아직 코드를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HTML 파일 안에서 JSP, 자바 코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그게 가장 빠르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의 제작 소스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스크립트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에 스타일이 또 들어왔죠. 이게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서 어떠한, 자, 요거 뭡니까? HTML 태그 전체, 그리고 바디 전체. 맞습니까? 헤드는 지금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대신에 이런 거 아스타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선택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뭡니까? 스타일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 스크립트 소스를 이렇게 했죠. JS가 붙었다. 그죠? 이것도 역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맞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를 이제 헤드에 이렇게 넣어줬고, 이제 바디에 막 이런 형태로 아이프레임 형태로 뭐 이렇게 나눠서 뼈대를 구성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서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바로 웹 프로그램의 화면 기능이 앞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 들어가 있고 또 자바스크립트 파일, CSS 파일, 거기다가 또 뭡니까? HTML 코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막 이게 혼용이 되고 섞여요. 그죠? 섞이니까 상당히 어때요? 보기가 싫다. 그죠? 그래서 웹 프로그램 화면 기능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블릿이 자바 기반으로 화면 기능을 구현할 때 그냥 일반 HTML 태그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막 자바스크립트도 해줘야 되고 CSS도 해줘야 되고 뭐 등등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서블릿이 힘들단 말이죠. 맞잖아요. 어렵단 말이죠. 할 수야 있겠죠. 할 수야 있는데 상당히 그 화면 하나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또한 화면 구현 시에 자바 코드로 인해서 작업이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디자이너는 그냥 뼈대 만들고 뭐 이거 그리고 구성하고 컴포넌트들 좀 넣어가지고 화면 만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CSS나 그죠? 그리고 CSS 스타일이나 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자바 코드로 되어 있는 게 있다 보면 서블릿에서는 자바 코드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는 자바를 모르는데 그죠? 모르기 때문에 작업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또한 서블릿에 비즈니스 로직과 화면 기능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자, 뭐 화면 하나만 바꾼다. 예를 들어서 화면 하나만 바꾼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자바 파일을, 서블릿 파일을 다시 재건 파일을 해야 되고, 그죠? 그걸 서버에다가 또 등록을 해야 되고, 릴리즈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죠. 뭐 하나만 바뀌면 뭐 다 또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해결책으로 이제 서블릿의 비즈니스 로직과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 기능을 이제 분리를 하자. 그게 바로 MVC 패턴입니다. 그래서 화면 기능을 분리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과 화면을 분리함으로써
개발자는 이 로직의 이제 자바 코드죠. 자바 파일이죠. 그죠?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 집중을 하면 되고, 디자이너는 오로지 화면 기능에만 충실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협업할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아이디를 주고, 뭐 어떠한 이제 매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회의 좀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대로, 개발자는 개발자대로, 이렇게 따로 뭡니까? 분업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능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상당히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자바에서 말하는 디자인 패턴, 즉 MVC 패턴의 한 종류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뷰단에서 문제가 있다면 JSP 파일이나 HTML 파일을 수정을 하면 그만일 것이고, 만약에 로직이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개발자가 이 로직을 다시 그 수정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일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서로 협업도 하면서 이제 서로 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 효율성도 좋고 속도도 그만큼 개발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등장했던 게 바로 JSP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JSP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물론 뒤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JSP 같은 경우는 제가 HTML 태그 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HTML 태그도 있고요, CSS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있고, 그리고 JSP 기본 태그, 뭐 스크립트릿이라든지 익스프레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태그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그런 것들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JSP 액션 태그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직접 만들거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커스텀 태그, 그죠? 이런 것들의 종류가 있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나하나씩 공부해가면서 저랑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JSP 태그의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서블릿은 자바 언어로 이용을 해서 문서를 작성을 했죠. 그리고 출력 객체, 출력 스트리밍, 프린트 라이터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HTML 코드를 삽입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자바 파일 안에다가 프린트 ln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HTML 코드를 넣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JSP는 서블릿과 반대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재차 강조를 드리는데, HTML 코드 내에 자바 언어를 삽입하여 동적 문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정적인 게 아니라 움직이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장점인 거죠. 그래서 HTML 코드 안에 자바 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요거 봤던 JSP 기본 태그에 하는 준하는 그러한 태그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태그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지시자가 있고 주석이 있고 선언이 있고 표현식이 있고 스크립트릿, 액션 태그,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공부할 거니까요. 자, 지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JSP라고 딱 만들면요, 맨 윗줄에 자동으로 %하고 골뱅이하고 나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기 어떠한 페이지 속성들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잡아 넣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인코딩이라든지 뭐, 그리고 나중에 뭐 임포트, 그죠? 자바 코드를 써야 되니까 임포트하는 뭐 라이브러리 땡기는 이러한 코드들을 우리가 넣고 잘다면 지시자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석은 HTML 주석은 이렇게 해서 하는 주석은 뭐냐면 자바 코드 안에, 즉 스크립트릿 안에 들어가는 자바 코드로 된 안에서 이렇게 주석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주석은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안 보이겠죠. 왜?
HTML 코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HTML 코드의 주석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느낌표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 사이에 주석이 들어갔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이제 보였죠. 반면에 JSP 주석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서버 단에서 이미 다 해석이 돼 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언 똑같은데 여기에 느낌표가 왔죠. 그죠? 느낌표가 와가지고 얘는 우리가 어떠한 언어 자바라든지 C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선언을 하는 거 디클라레이션 그죠? 변수 선언, 메서드 선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장착이래. 이런 값들을 변수나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선언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한 프로젝트 파일 웹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는 전역의 성질을 지닙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라도 그 프로젝트 내에서 그죠? 그 프로젝트 내에서는 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표현식인데요. 얘는 니꼴이 들어갔어요. 그죠? 얘는 어떠한 우리가 연산을 수행하고 어떠한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자 할 때 그 값들을 예를 들면 리절트는 뭐 리절트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 리절트는 10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니꼴로 해놓고 리절트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하지만 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바 코드는 C 언어나 뭐 등등 전부 다 세미콜론에 이렇게 다 붙죠. 그런데 얘는 표현식은 세미콜론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변수명만 여기에 오면 해당하는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될 JSP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스크립트 릿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퍼센트로 이렇게 하고 퍼센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바 코드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요. 뭐 반복문, 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조건문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뭐 여러 가지들 그죠? 뭐 컬렉션도 쓸 수가 있을 거고 뭐 파일 입출력도 여기다가 쓸 수도 있을 거고 여튼 자바 코드는 요 안에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태그라는 게 또 있어요. JSP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액션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액션하고 나중에 이 액션 태그는 우리가 자바 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자바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클래스를 만든다 그죠? 그 하나의 클래스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을 하고 뭐 하려 그러면 이제 자바 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DTO라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담아가지고 클래스에 담아가지고 뿌리고 클래스에 담아서 저장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 부분은 이제 액션 태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아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코드를 쳐가면서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HTML 파일 내에 JSP 코드를 삽입하여 뭘 통해서 이러한 태그를 통해서 알겠죠? 태그를 통해서 자바 코드를 삽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그게 바로 자바 서버 페이지, 즉 JSP 파일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제가 그리고 맨 첫 강의 때 MVC 패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보통 JSP는 뷰, 그죠? 뷰 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서블릿은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고 제가 그냥 그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왜 JSP가 뷰 단이 적용이 쉬운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HTML 파일 내에 그죠? 태그를 이용해서 화면이 구성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뷰 단에 들어가는 거죠. 아울러 서블릿은 자바 코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로직 수행 코드가 들어감으로써 맞죠? 어떠한 로직,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오면 수행 코드를 우리가 여기서 작성을 하면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그 특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서블릿은 컨트롤러, 그리고 뷰는 JSP 혹은 HTML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하면서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톰캣 컨테이너에서 JSP로 이제 변환한다. 제가 아까 이 강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첫 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JSP 컨테이너, 얘는 HTML 파일 안에 JSP 코드가 들어가고 이제 서버에게 JSP 파일로 리퀘스트, 즉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죠? 톰캣 서버에 JSP 컨테이너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변환 단계, 트랜슬레이션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컨테이너는 JSP 파일을 자바 파일로 변환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컴파일을 하죠. 컨테이너가.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얘는 JSP 컨테이너가 될 거고 얘는 서블릿 컨테이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변환된 자바 파일을 실행 파일인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 뭡니까? 인터프리트 스텝이 되죠. 그래서 컨테이너는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전부 다 자바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얘가 HTML로 브라우저에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서블릿만 이용을 할 때는 뭐였어요? 그냥 요 두 과정만 있었어요. 그죠? 요 두 과정. 그런데 JSP 파일을 하다 보니까 하면 한 단계를 더 거친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JSP를 쓰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죠. 서블릿으로 그 다양한 이쁘장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 그런 HTML로 이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JSP 파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한 과정을 더 거친다고 해서 그래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는 서블릿 파일이 빨라요. 그런데 JSP하고도 그렇게 별반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당연히 서블릿 파일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 3단계 작업이 있는데요. 과정이 JSP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죠. JSP가 요청이 돼서 응답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면 상당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걸 아셔야, 이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백엔드 단에서 얼마든지 컨트롤러, 서블릿을, JSP나 서블릿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주물럭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로 예를 들어서 helloworld.jsp로 요청을 하게 되면 WAS, 그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다. 그죠? WAS에 JSP 컨테이너가 JSP 파일을 서블릿 파일로, 즉 .java 파일로 자동 변환한다. 그죠? JSP 컨테이너.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변환된 서블릿 파일은 다시 컴파일이 된 후 클래스 파일로, 실행 파일인 클래스 파일로 변환이 되고, 이 요청한 클라이언트한테는 역시 응답 객체인 HTML 파일로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서블릿 파일, 즉 자바 파일이죠. 그죠? 얘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스레드 풀이 있어가지고 서버에는 스레드, 제한된 개수의 스레드가 생성이 되어서 스레드는 계속 상주해 가면서 작업 큐에 들어오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꺼집어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응답을 해주죠. 그러면 처음에 서블릿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겠죠. 없다면 처음에는 메모리에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 로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요청이 들어오면 그 메모리에 있는 인스턴스, 객체를 계속 재사용을 하겠죠. 스레드도 물론 재사용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CGI 언어,
그죠? 펄이라든지 이런 언어에 비해서는 훨씬 메모리 그 사용량도 적고 그리고 응답 속도도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재요청이 들어와도 역시 그 스레드를 이용하고 아울러 JSP 파일 역시 맨 처음 한 번만 메모리에 로딩이 되어 서블릿으로 변환이 돼서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해주죠. 맞습니까? 또한 재요청이 들어와도 역시 생성된 클래스, 여기서는 클래스보다는 객체나 인스턴스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응답을 한다. 그래서 처음 단 한 번만 서블릿과 JSP의 속도가 약간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후로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SP에서는 서블릿으로 자동으로 변환되면 앞에서 우리가 해봤던 서블릿 파일처럼 즉 HTML 태그들이 출력 스트림 형태로 바뀌어진다라는 걸 나중에 코드로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Hello World JSP로 통계 서버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요. JSP 컨테이너가 자 Hello World JSP가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Hello World JSP 이렇게 돼서 .java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바 파일을 컴파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클래스 파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맞죠? 그래서 실행되기 위해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주고 나서 메모리에 로딩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HTML 파일로 얘가 다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고 난 후에 이제 웹브라우저에 HTML 파일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 강의 끝나고 나서요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hello.world JSP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요청을 하게 되면요 통캣 서버에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캣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 경로로 쭉 찾아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hello world 언더바 JSP 자바 파일이 있고 또한 뭐가 있어요? 클래스 파일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서블릿이죠. 서블릿이 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자바 코드를 열어보면 이제 워드패드로 우리가 열어보면 거기에 어떻게 얘가 자바 코드로 바뀌어 가지고 넘어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죠?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컨트롤 N 눌러서 JSP 치면 나옵니다. 바로. 자, 그리고 이제 뭐 서블릿 API나 뭐 그리고 JSP 언더바 API 자르 파일 우리 설정해 준다. 그죠?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고 나서 확장자를 HTML이 아니라 JSP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JSP 페이지 타이틀 주고요. 그리고 h1 태그 해서 hello JSP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제목 태그다. 그죠? 이렇게 적어줬으면 이거를 우리가 요청을 JSP로 만들었기 때문에 JSP로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럼 요청을 하게 되면 자, 통캣 컨테이너에 프로젝트를 추가를 하고 통캣을 실행한 후에 브라우저에 자, HTML 파일을 요청하는 것처럼 JSP 파일을 요청을 하면 돼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hello 언더바 JSP .java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 되고 그 내용을 뒤에서 보면 이렇게 hello JSP가 출력되는 과정이 브라우저에서 JSP를 요청을 했죠. 그리고 통캣 컨테이너가 얘를 읽어와서 이렇게 변환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통캣 컨테이너는 이거를 다시 hello 언더바 JSP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는 이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하면서 브라우저에 HTML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hello 언더바 JSP 자바가 변환된 후
HTML 브라우저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한 HTML 태그 맞죠?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적지 않았어요. JSP에서. 그죠?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그런데 out이라는 이 객체를 통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out에서 뭐 하고 있어요? 태그를 그대로 적고 있죠. 여기가 하고 이 태그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누가? 컨테이너가. 통계 컨테이너가. 알겠습니까? 예.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JSP에 서블릿까지 변환이 되고 클래스 파일로 변환이 돼서 HTML 파일로 응답하는 그러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요까지 하고요. 일단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고 과연 이렇게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해 봐야 우리는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한번 이제 저는 실습 강의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